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다스베이다에 오랜만에 유시민 작가님이 출연하셨습니다. 철학, 논리학, 정책학을 기반으로 윤석열 정부를 조목조목 뼈 때렸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뉴스공장2에도 출연하실 예정이라 하고 당분간 고정 출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40만을 돌파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런 와중에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김어준 총수를 맹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엔 아예 자폭을 해서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SNU 팩트체크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치부를 스스로 공개한 셈입니다. 쉽게 말해 SNU 팩트체크 사업은 네이버가 후원하고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와 한국언론학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가짜뉴스로 취급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성중 의원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는데요. 2022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보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절반밖에 검증을 안 받았다, 그래서 불공정 팩트체크다, 이렇게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네이버, 서울대, 언론학회 일체 개입할 수 없다는 반박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박성중 의원은 좌편향 언론사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진영 논리를 끌어오죠. 하지만 그마저도 망신을 당한 게 30여 개의 재우사를 보면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성향 매체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지난 12월 13일에도 박성중 의원은 유독 MBC만을 표적으로 삼아 의혹 제기를 했지만 그마저도 팩트가 아니라서 망신 제대로 당한 바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SNU 팩트체크 센터를 겨냥해서 좌편향 타령했던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7년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똑같은 소리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고발까지 했지만 검찰은 당시에 무혐의 처분을 했죠.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양과 부정 판정 비율만 가지고 비교하는 건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지적했고요. 애초에 지난 대선 때 언론사에 관심이 높았던 사안들이고 이와 관련한 정치인들 발언이 많았기 때문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헛소리를 한 해당 정당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상한 음모론 퍼뜨리지 마라, 이렇게 뼈를 맞은 겁니다. 당장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사람도 틈만 나면 문재인 정부 탓하고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윤건영 의원이 즉각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 탓을 넘어 대국민 사기 수준이란 거고요. 북한 무인기가 37일간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닌 게 아니라 5월 2일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씨가 권한대행으로 있던 시절 무인기가 한국을 침투했단 겁니다. 그걸 발견한 게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6월이었단 거고요. 결국 이걸 파악 못한 건 국민의힘이 배출한 자칭 보수정부였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나중에 국민의힘 대표까지 지냈죠. 그러면 그 사람 책임 아니냐 이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망신 제대로 당하고 셀프 디스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와 관련한 증거 자료까지 첨부가 됐고요. 이에 최강욱 의원도 팩트체크에 나서며 자칭 보수 정권에서 주로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 37일간 휘젓고 다닌 게 아니라 5시간 30여 분간 비행하고 추락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을 파악했지만 당시 탄핵당했던 박근혜 정부 탓을 하지 않았다, 그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이제 와서 저렇게 책임 떠넘기게 하는 건 말도 안 된 헛소리란 거고요. 무능하면 정직하기라도 해라, 라는 비판까지 나왔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냐 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고요. 이해로도 최근 김만배 씨가 언론사 간부들에게 수표까지 전했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김만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검찰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거액의 수표가 흘러간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가 나온 건데요. 고가의 신발을 기자에게 선물로 줬다는 진술까지 나왔죠. 지난 2021년 당시 남욱 씨는 기자들에게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 기사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한 바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에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조선일보가 언론사 명과 간부까지 공개하기도 했는데 한겨레 신문 간부부터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까지 참 끼리끼리 별짓들 다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한겨레에선 독자들에게 사과한다며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저랬던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기가 막히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이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재명 대표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이래서 대다수 기자들과 검사들이 이재명을 어떻게든 잡으려는 거구나,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고요. 방금 전 최경영 기자는 이건 대형 스캔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먹이사슬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라고도 꼬집었고요. 저런 인간들이 사회에서 윤리를 논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박태용 의장 또한 앞선 한겨레에 사과를 두고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냐?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건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해라. 그리고 그게 그 사람뿐이란 건 누가 확인했냐?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요구했고요. 참고로 최근 박태용 의장님은 신년맞이 특별기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짜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담긴 글이고요. 매일 비장한 목소리로 멘트를 날리는 당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로 진짜 문제를 풀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플랫폼이 돼준다면 함께할 시민들은 언제나 있다. 매번 상대당 지지층을 확대하는 일을 하면서 다음번 선거에서 이기길 바래선 안 된다. 이런 중요한 글들을 남겨주셨고요. 참고로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었죠.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